자, 이번에는 정정보, 반력 담력 산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계르브보 아까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자유문을 통해서 반력과 담력을 구하는 어떤 기본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실전용으로 보통 계르브보의 어떤 특정 점에 반력이나 담력 구하는 어떤 예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시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년도 지방이 9급 8번 문제인데요. 계르브보죠. 모멘타즘과 등음파중이 제한된 형태입니다. 해볼게요. 자, 계르브 보니까 한 부분을 떼야 돼요. A 부분을 뗄지, 그다음 B, C, D를 뗄지, 뭐 왼쪽을 뗀다, 오른쪽을 뗀다가 아니라요. 뗀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A, B를 먼저 떼서 위로 올렸다. 그러니까 먼저 해석하겠다라고 하면 떨어진 이 B점은 힌지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정과 힌지는 부정정이 되는 거죠. 부정정. 정력학적 평형 방식. 이건 약간의 경험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단순보 형태가 아니게 되면 그때는 잘못 올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 BCD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B점은 힌지, C점은 롤러 지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정정구점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이런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떼놨습니다. B점, C점, D점을 위로 떼고 A, B는 밑으로 내린 거죠. 이렇게. 당시의 시험 문제는 뭐 시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만약에 시점의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시점의 수직 반력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면 시점에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얘가 미지수 RC를 놓고 RC를 구하기 위한 적정한 한 곳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으로 RC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야 돼요? 원래는 어느 곳에서 잡아도 상관없는데 B점에 여기 수직 반력이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점의 수직 반력을 가려주는 요 점에서 평형 방정식을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시그마 모멘트 B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쓴다라고 하면 얘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그냥 플러스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10. 그 다음에 요거 RC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반시계 방향이죠. RC 곱하기 직각거리는 4m니까 마이너스 RC 곱하기 8 길이 얼마? 자, 등음파증은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냐면 집중하적으로 먼저 바꿔준 후 작용 위치를 어디다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적의 도심점, 무게중심, 뭐 많이 여러 번 지금 해서 아시겠지만 요 가운데를 가리키는 거죠. 얘 가운데 이렇게. 크기는 면적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그러면 얼마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용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만큼이 작용 거리겠는데요. 총 얼마예요? 2m, 2m, 2m가 아니죠? 여기는 각각 1m, 1m니까 나한테 필요한 길이는 딱 1m만 필요한 거죠. 2m, 2m, 1m니까 토탈 거리는 몇 m예요? 여기까지는 5m죠. 그래서 6 곱하기 5입니다. 더하기 6 곱하기 얼마? 5는 0이다. 자, 그러면 얘 넘어가면 반대편 넘기면 4RC는 얘는 30, 얘는 10이니까 40. 그러면 RC는 얼마? 10kg입니다.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제 말은 이 정도 문제를 틀리면 치명적이겠죠. 알겠죠? 이 정도는 꼭 맞춰야 돼요. 자, 만약에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원래 만약에 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여기서 모멘트 0 잡았을 것 같아요. 한번 둘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시그마 V는 0을 통해서 RB도 구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쪽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으로도 R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선 수직력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수직력 어떤 방향을 가정할까요? 하향력을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RB다라고 둔 후 구점을 전체를 보고 나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어떻게? 시그마 V는 0.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그마 V는 0이다. 상향력을 플러스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면 얘는 하향을 가리키니까 마이너스 RB. 또 누구 있죠? 얘는 상향을 가리키네요. 상향을 가리키니까 RC인데 RC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 제가 10kN이다 라고 이미 구했죠? 그러니까 더하기 10. 또 누구 있어요? 이 등분파 좀 빼주면 안 되죠. 집중하면 바꿔주면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R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RB는 얘만 넘겨주면 4kN이셔야 되죠. 그래서 RB는 얼마다? 4kN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아까는 B점에서 잡아서 C의 수직 발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반대로 해서 C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으로 B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른다. 잠깐 얘는 블라인드 해버립시다. 모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쓸까요? 시그마 모멘트 뭐는 0이다요? C는 0이다. 시계 방향 플러스로 잡는다라고 하면 자, 얘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할게요. 얘는 이렇게 반시계죠. 반시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RB 곱하기 8기는 이만큼이니까 2m가 두 개 있으니까 4m. 그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잘 빼먹거든요. 조심하시고 플러스 10. 또 누구 있어요? 이렇게 분파준도 집중하좀 바꿔서 모멘트 일으킨다고 했죠. 얘는 얼마냐면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6하고 8기는 얼마? 1m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6 곱하기 8이 얼마? 1은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이죠? 얘 넘어가면 4RB는 16이니까 RB는 예상대로 얼마예요? 4kg. 아까는 어때요? 결과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 플러스 4kg의 의미는 뭐냐면요. 맨 처음에 제가 하향을 가리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방향이 맞다? 얘란 얘기예요. 보통 이런 문제는 또 어디가 잘 나오냐면요. A점에 힘 모멘트 구하는 거 잘 나오거든요. A점의 힘 모멘트는 이렇게 계속 구해 나가면 돼요. 방금 RB를 구했잖아요. 지금 하향 4니까 여기 상향 4kN이고. 자, 이 정도는 아까 2회차 말고 1회차 때 제가 직관적으로 푸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 시험자도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얘가 상향이다 라고 하면 제가 순서 여기 수직 발력 하향이다를 먼저 구하고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뭘 일으킨다? 우력을 항상 일으킵니다. 우력의 방향 잡아주는 거죠. 방향은 반식에 크기는 4하고 4 곱하면 16. 그러니까 발력은 얘가 반식이 16이니까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 얼마?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점의 수직 발력이나 모멘트 발력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B점의 수직 발력을 먼저 구하고 다시 밑에 외력으로 전달 후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또 어떤 문제는 문제를 풀다 보면 C점의 힘 모멘트를 필요로 하곤 합니다. C점 힘 모멘트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C점 힘 모멘트 구한다라고 하면 아까 사람 봤죠? 잘라서 구하면 더 좋지만 시간상 사실 자를 수가 없어요. 그때 아까 자르는 건 1회차 때 보여드렸죠? 이렇게 사람 서 있는데 자, C점의 힘 모멘트다. 왼쪽이다 오른쪽. 야, 왼쪽 위에 다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다. 오른쪽을 보는 게 낫겠죠. 놓고 나서 오른쪽을 딱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자, 플러스 1 모멘트 방향을 먼저 보면은 얘가 플러스 방향이죠. 자, 그럼 모멘트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MC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MC는 자, 오른쪽 보니까 이 등분파준밖에 없죠. 등분파준 모멘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얘 집중화좀 바꿔서 이렇게 8 곱해서 우력으로 모멘트를 만듭니다. 자, 크기부터 먼저 구하면 3 곱하기 2니까 얼마? 6. 여기 8길이는 아까 했죠? 1m, 여기 1m니까 모멘트 물어본다. 방향부터 체크할게요. 시계요, 반시계요? 죄송합니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이 방향이니까 얘랑 반대니까 마이너스 써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6 곱하기 1.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C점의 모멘트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보통 이 과정은 여기가 캔틀레버 고정이다라고 캔틀레버의 모멘트 발력 구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이런 문제 깔아주거든요. 알죠? 꽈라표 할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 문제가 깔아주는 문제가 있어. 근데 초급자분들은 보통 왜 꽈라기 나느냐? 가장 큰 이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러니까 긴장감이 극도로 이게 오다 보니까 달리기 뛴다 그러면 우리 100m 뛰면은 자, 레디, 3, 2, 1 뛰어 이렇게 하면은 뛰자가 확 부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차라리 천천히 뛰어갔다라고 하면 완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점이라고 하면
몇 등까지 뭐 10명이다라고 하면 뭐 9등까지 뭐 8등까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뛰겠다는 생각에 이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타당 넘어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피하면 되고요. 가장 밑바탕이에요. 지금 하는 거 뭐 안다라고 하면 속도 높여 깎여 지나가면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완전히 연습해서 저랑 똑같이 이걸 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비슷한 예제입니다. 13년도 서울시 교육청 국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년도 서울시 교육청 국어 문제 3번입니다. 문제 보시고요. 뭐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 뭐 직접 답을 찾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죠?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해볼게요. 자, AG를 떼서 위로 올려야 될까요? GB를 떼서 위로 올려야 될까요? GB를 만약에 떼서 위로 올렸다라고 하면 지점이 흰지, 여기는 고정이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아까와 일치하죠. 아까와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상한 부정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왼쪽을 위로 떼서 올리는 거야. 아까 다르죠? 아까는 오른쪽, 지금 왼쪽입니다. 자, 떼서 올린 부분은 힌지로 처리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자유단어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자, 위에는 구조물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그죠? 얘는 단순 뭐 정정 구조물이니까 이 부분 또한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얘 수직 반력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 수직 반력. 이 정도는 암산 알아야 돼요. 자, 등파중이 W다. 길이가 L이다 라고 하면 작용점이 어디 있겠어요? 얘 전체의 딱 중앙이라니까요. 수평면만 좀 헷갈리죠?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 4m다 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2m, 2m. 크기는 뭐라고요? 면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W라는 얘기예요. WL. 지금은 WL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 5, 20이죠. 그러니까 반력은 좌우 대칭이니까 딱 반땡식이겠죠. 얼마입니까? 공시로 쓰면 WL의 절반이니까 2분의 WL. 2분의 WL. 계산하면 20의 절반이니까 얼마다? 10kN. 여기도 얼마다? 10kN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시 얘를 밑으로 전달한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보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는 10kN과 여기 이렇게까지가 밑에 있는 보에서 작용하는 외력으로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 이제 보통 질문 유형은 B점의 힘 모멘트나 뭐 B점의 수직 반력, 특히 힘 모멘트를 물어보는 게 문제 유형이거든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점의 반력이다 혹은 B점의 단면적이 다른데 반력으로 가정할게요. 반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반력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예상 반력 방향 어느 방향을 잡아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을 잡아줄까요? 이거 진짜 이 방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예상 반력이야. 예상 반력. 됐죠? 자, 얘 구하려면 모멘트 평형 방정식으로 구해야 되니까 어느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는 게 좋을까요? 어디? 아무 데나 구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내가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수직 반력이 존재를 해야 돼요. 내가 얘를 그리지 않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보통 내가 반력 구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FM들하면 어디 구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보통 경험상 그 점을 딱 가려서 서 있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해볼게 제가. 자, 시그마 모멘트 B는 0이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플러스 잡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먼저 합시다. 얘는 시계요, 반시계요? 여기 빨간 점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까 전달받은 10에다가 8길이 얼마입니까? 1m, 1m 여기 직각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2m 이렇게. 그러니까 2m. 그 다음에 요거는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10 써주고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이건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MB는 뭐다? 0이다. 그러면 MB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MB는 뭐다? 마이너스 10 kN 미터.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의미는 뭘까요? 얘의 반대다? 이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의미는 맨 처음에 내가 가정한 예상 반력 방향 이 방향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실제로 이 방향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크기는 얼마다? 10kN 미터가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런 문제는 가끔 이걸 묻곤 합니다. 뭘 묻냐면 생뚱맞게 A, 뭐 G, 여기 C다라고 하면 C는 중앙점으로 볼게요. C점의 모멘트를 묻곤 해요.
그럼 어리버리하면 게르보보다라고 해서 이걸 당황하는데 밑쪽으로 떼면 여기에 힘 모멘트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단순부의 중앙점 힘 모멘트 구하는 공식 얼마였죠? 8분의 WL의 자승으로 구하면 돼요. 8분의 WL의 자승 그대로 대입하면 8분의 W, 오메가는 5, L은 얼마예요? 4의 자승이니까 4, 4, 16에다가 5 곱하면 80, 8 나누면 얼마예요? 10kNm가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예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예시고요. 아까는 몇 가지 조합인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예제는 16년도 국가직 9급 10번 문제를 제가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게르보 구조물이고요. 자, A, B, C, C, D 있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이 게르보는 한 부분을 떼서 자유물수를 구해야 돼요. A, B, C를 위로 올려야지만 시점이 힌지가 되면서 정정이 되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힌지는 부정정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힌지라고 할지라도 수평 외력 성분이 없으면 수평 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롤러 두 개 있는 거, 수직 발력 두 개밖에 없으니까 평형 방정식 중 시그마 V는 0, 시그마 모멘텀 0을 갖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 CD를 위로 올렸다고 하면 고정 힌지니까 아까 안 된다고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문제는 이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점 외에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에 전달받는 힘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얘부터 미지수 한번 잡아볼까요?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잡을까요? 하향일 것 같아요. 여기서 반식의 시계니까 이렇게 상향 잡아서 구한다라고 하면 아마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풀어놓고 꼭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 옳은 방향 한 번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RC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평형 방정식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시그마 모멘트 B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쓸게요. B는 0이니까 어디서 모멘트식을 써야겠어요? 바로 이 점이죠. 이렇게. 모멘트 왼쪽에는 누가 있냐면 등분포 하중이 있죠.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집중 하중으로. 작용 위치는 무게 중심이니까 요 가운데. 몇 미터냐면 쪼개면은 각각 2m, 2m. 크기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밑변 4, 높이 2. 4 곱하기 2는 얼마다? 8kN이 되는 거죠. 시작합니다. 자, 왼쪽엔 등분포 하중부터 모멘트 계산하면 노란색 점에서 반시계죠. 크기는 8 곱하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2. 자, RC는 여기 노란색 점에서 시계 방향이고 크기는 RC 곱하기 4가 되겠죠. RC 곱하기 4. 그래서 더하기 RC 곱하기 4는 0이다. 그러면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RC는 얼마냐? 4 약분하면 2. 2, 4니까 마이너스 넘어가면 RC는 플러스 4kN. 플러스 의미는 이 방향이 맞다. 그런 의미로 제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RC는 4kN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달받는 힘은 이게 하향이다 라고 하면 이건 상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다시 한번 고립시켜서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바로 전달받은 힘과 여기 3k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모멘트 발력이나 단면력을 구한다고 해볼까요? 자, 만약에 모멘트 단면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멘트 단면력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여기 이 점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단면력 이렇게 오른쪽을 봐야죠. 왼쪽은 벽에 구점을 묻혔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게 플러스 단면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ME 써주고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모멘트는 0이다. 어느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야 될까요? 여기 수직 발력이 살아있으니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은 이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까요? 시계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 자, 얘부터 봅시다. 얘 시계 반시계요. 노란색 점에서 보면은 시계 맞죠? 크기는 4 곱하기 8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거리니까 4 곱하기 8. 3은 시계 반시계요. 반시계고 3 곱하기 4입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4. 또 누구 있을까요? 요건 반시계죠? 마이너스 ME는 0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얘 우항으로 넘겨지면 이 점의 힘 모멘트는 나머지 차액 계산하면 되겠네요.
8, 4, 32. 그죠? 그 다음에 3, 4, 32, 3, 4, 12니까 플러스 20이죠? 플러스 20 kNm/M가 정답이죠. 그죠? 만약에 진짜 시험이었다. 나는 식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어딜 봐야 돼요? 이번에 왼쪽을 봐서 얘를 그냥 바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어느 방향이 플러스 모멘트인지 볼까요? 사랑합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모든 외력이 이 방향 모멘트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8 길이가 8이니까 8, 4, 32는 플러스, 3하고 4는 얘랑 반대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하면 플러스 20. 아까의 결과와 같아 달라요. 아까랑 동일하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연습하는 김에 계속 한번 해볼까요? B점 1모멘트 물어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B점 1모멘트. 물론 여기 반력에서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4 곱하기 4니까 얼마예요? 4 곱하기 4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인데 진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반력 구해서 한 번 더 계산하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바로 구하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이냐면 B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왼쪽을 보고 등분포 하정을 집중 하정 바꿔서 바로 모멘트를 계산해 버린다고요. 자, 요 방향이 플러스인데 집중 하중과 8 곱한 이 모멘트는 얘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2에서 16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전형적으로 반력이나 단면력을 구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9년도 지방직 9급 4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9년도 지방직 9급 4번 문제입니다. 괜히 긴장되게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9급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력을 구한다든가 반력비를 구하는 문제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해설지에는 아마 암기하면 편리한 반력으로 구해져 있는데 그 방법과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유물체도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선 경사하중부터 거슬리니까 이 경사하중을 제가 수직수평으로 분해할까요? 수직수평 분해한다라고 하면 분해하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법칙인데 이렇게 쪼개놓고 작용점을 잘 맞춰야 돼요.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수직력과 수평력을 나누고 관계를 파악했는데 이 직각삼각 관계는 지금 45도니까 여기 직각, 이쪽 45도면 1대 1대 루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대.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1대. 얘가 얼마다? 그러니까 5 루트 2가 루트 2 대 5 루트 2. 5배 더 큰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자연스럽게? 5kN. 여기다 얼마다? 5. 그러면 더 이상 노란색의 외력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란색의 외력은 분홍색의 2개의 분력으로 제가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이 아마 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뚱맞게.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철저하게 문제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배점표에 의해서 딱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라고 하는 문제, 틀리라고 하는 문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이제 풀라고 하는 문제에 가깝죠. 이렇게. 자, 그럼 반력 한번 구해볼게요. 반력. 미지수 가정해야 되니까 여기 수평력 있을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수직, 수평, 여기 수직이거든요. 그 당시 질문 문제는 얘 수직 반력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 수직 반력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상향 가정하고 VA다라고 가정하고. 얘는 우양력이니까 얘는 아마 좌양력이겠죠. H, A. 반력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둘의 합력이다, 리저전트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해서 아량교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RB 쓸게요. 뭐 기호는 근데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적당히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거슬리니까 지울까요? 1대, 또 2대, 이렇게. 자, 암기하면 편리한 반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서 등분포 하중은 2분의 W, 2분의 W, 등변 분포는 6분의 W에 3분의 W에서 중첩에서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5kN는 2분의 P로 나누고. 저는 그게 아니라 FM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멘트 0 잡아야 됩니다. 어디서 모멘트 0 잡아야지 A점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점에서 모멘트 0을 잡아야지만 요 RB가 가리겠죠. 집중하중이야. 여기 5kN 곱하기 8길이 하면 되는 거고 수평력은 여기 통과하니까 모멘트 일으키지 않겠죠. 문제는 얘가 사다리꼴 형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 사다리꼴 형태의 외력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수평, 등분포 하중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등변 분포 하중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작용 위치는 어디 있다고요? 무게중심, 그러니까 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그렇죠?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면적이니까 밑변 6.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2죠. 높이는 얼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2 하면 얼마? 12. 여기서 모멘트 정지해볼 거니까 어디 거리가 필요한지는 아시죠? 여기 뒤에 거리가 필요한데 거리 몇 미터다? 됐죠. 이번에 삼각형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이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작용 위치는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크기 사이즈는 다르지만 자, 내가 손가락 댔을 때 세울 수는 없어요. 눕혀볼게요. 이렇게 눕히면 대략 나 거짓말하고 좀 내버렸네. 눕히면 뾰족한 것으로부터 2대 1이에요. 뾰족한 것으로부터 2대 1. 그러니까 파란색부터 뾰족한 것으로부터 2대 1이니까 이만큼 2대 1이죠. 그때는 전체 길이를 봐주면 돼요. 전체 길이가 지금 쭉 보면은 전체 길이가 6m잖아요. 만약에 2대 1이다라고 하면 왼쪽은 전체 길이 6m에 2대 1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2 더하기 1분의 2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 4m. 물론 나머지가 2m지만 전체 6m니까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전체 6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내 쪽 1이니까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몇 미터다? 2m. 자, 나한테 필요한 건 몇 미터인지 아시죠?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 모멘트 영잡을 거니까 2m가 필요하고. 합력 계산할까요? 합력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얼마요? 높이는 6을 쓰면 안 되죠? 전체 높이가 6이라는 얘기고 이 뒤에 거리가 2m니까 나머지 이 길이는 얼마예요? 바로 4. 6은 이 전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그러면 약분하면 3, 4, 12죠? 이렇게. 자, 준비 끝.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시그마 모멘트 B는 0이다 라고 식을 쓰고 시계 방향 플러스 잡으면 누구부터 할까요? 요 분홍색부터 먼저 할까요? 요 VA부터 합시다. VA는 시계 맞죠? 시계니까 VA 곱하기 팔 길이가 얼마냐면 3, 3 하면 6. 자, 이번에 노란색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은 반시계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팔 길이 얼마예요? 팔 길이 3m죠. 이번에는 뭐 할까요?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12 곱하기 8 길이 얼마? 2. 반시계. 마이너스 12 곱하기 8 길이 얼마? 2는 0이다. 안 빼먹었죠? 하나, 둘, 셋. 됐네요. 하나, 둘, 셋. 그러면 계산해보면 요 계산하면 6 V A.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6.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합치면 얼마죠? 마이너스 60인가요? 넘어가면 플러스 60. 그러면 VA는 얼마예요? 10이죠? 잠시만요.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뭐 하나 빼먹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답에 심지어 있어요. 뭘 빼먹은 것 같아요? 한번 찾으셨어요? VA 곱하기 6. 답답하셨겠다. 그죠? 12 곱하기 3. 5 곱하기 3이 하나 빠졌죠? 빨간 집중하지 아까 하나 잊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쓸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은 0이다 라고 하면 식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 뭐가 더 붙는 거예요? 15가 더 붙는 거죠. 그러면 얼마냐면 60, 75죠. 그러니까 VA는 반대편 넘어가면 6분의 75. 계산하면 6일은 6, 6, 22, 6, 5, 30. 정답은 그래서 12.5kN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VA가 12.5kN이니까 VB도 한번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나 방금 B점 모멘트 0 잡아서 A점 구했잖아요. A점 모멘트 0 잡아서 B점도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구해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풀어봅시다. 전체 시그마 V는 여기니까 하향력이 얼마에 있어요? 12, 12, 5가 하향력이죠? 12, 12 하면 24. 얘까지 하면 29. 29에서 빼주면 16.5인가요? 28, 29.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6.5kN입니다. 꼭 구해보세요. 17, 29, 24, 29 맞습니다. 28, 29 맞네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시를 제가 풀어드렸고요. 또 몇 개 더 예시, 한두 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웁니다. 자, 이어서 두 개의 예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9년도 국가직 국어 13번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물론 진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암기한 결과로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교수님의 출제 의도는 이거 암기 사항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꼭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통 이거 대학까지 다 기억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볼게요. 우선 암기한 거 복습할 게 한번 써볼까요? 얘 같은 경우 왼쪽 수직발력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냐면 6분의 W 전체 길이 L 플러스 반대편 거리예요. B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발력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6분의 W L 플러스 반대편이라고 했으니까 B가 아니라 이 A 거리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점에서 그러니까 최대 정점이죠. 그때 제가 뭘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단력과 힘 모멘트 공식 나와 있고 이거 다 나중에 처짐이나 그런 거 다 응용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얘가 얼마냐면 3분의 W B 마이너스 A. 힘 모멘트는 얼마냐면 3분의 W A B입니다. 기출 문제는 사실 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W가 아니라 원래 P였거든요. 제가 기호만 바꾼 거고요. 뭐 P보다는 W가 더 익숙하잖아. 길이는 L, 2L, A는 L, B는 2L. 그다음에 B점의 수직발력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B점의 수직발력. 그럼 공식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한 샷에 넣어주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6분의 W 씁시다. P말 대신 이 L은 전체 길이니까 3L이 되는 거고 A니까 여기다가 다시 더하기 L을 대입하면 6분의 4W는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분의 2W. 당시에는 이게 P로 바뀌어서 3분의 2PL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쓸게요. 기호를. 여기로 써야지 맞겠죠? L은 전체 거리니까 3L 더하기 3분의 2WL 3분의 2PL 그때는 이렇게.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해보면 6분의 W 아까 L은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L은 3L이었으니까 B는 2L. 그럼 얘는 6분의 5W. 얘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게 19년도 문제죠? 재작년 문제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3분의 W. B는 얼마 대입해야 돼요? B는 여기 뒤에 거리니까 2L 마이너스 L 하면 얘는 3분의 빼면 그냥 W L이 되겠네요. 힘 모멘트 한번 계산해 볼까요? 3분의 W A는 얼마입니까? 아까 L B는 아까 얼마였어요? 2L 얘는 3분의 2WL의 자승입니다. 되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처짐이나 부정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수 암기 사항이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FN대로 그냥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공부하는 거니까 자 해봅시다. 저기 RA다라고 하고 RB다라고 하고 RA, RB 구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 당시 RB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저도 RB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R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모멘트 0을 잡아야 될까요? A점에서 모멘트 0을 잡는 게 맞겠죠? RA 가려지면서 해볼게요. 그러면 준비. 자, 시그마 모멘트 A점에서 0이다. 시계 방향 플러스 잡읍시다. 자, 우선 등변 분포가 보이니까 얘를 나눠서 계산해야겠는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될까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아는 익숙한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노란색의 작용 위치부터 한번 찾읍시다. 노란색의 작용 위치는 무게중심이니까 2대 1. 전체 길이가 L이죠. 2대 1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길이는 여기 A점에서 모멘트 0을 취할 거니까 A점부터 거리겠죠? 그럼 얼마겠어요? 요 정도 암산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얼마다? 요 거리가 3분의 1. 물론 여기는 3분의 L이겠죠? 2대 1. 크기는 얼마입니까? 크기는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L 곱하기 높이 얼마? W. 정리하면 2분의 WL입니다. 카메라 나오나요? 그렇죠? 필기나 이런 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기초 강좌가 자체가 이런 컨셉 자체가 사실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촬영 이후에 나중에 좀 더 다듬어서 방향을 고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업 듣다가 얘뿐만 아니에요. 이론 수업이나 뭐 기출풀이 수업, 모의고사 수업 어떤 수업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뭐 듣는 게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뭐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카페나 이런 거나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하도록 할게요. 또 100%는 못 해줘요. 왜냐면 물론 이제 단순하게 뭐 저의 어떤 부족함이다라고 하면 이제 고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수업 전체 방향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서 그게 제 강사라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피드백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에 분홍색 한번 해볼게요. 자, 분홍색 자격 위치 2대 1이니까 여기인가 해보고 여기 거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2대 1. 전체 거리 2L이니까 전체 거리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2L에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써주면 안 되죠? 뾰족항부터가 2고 여기 1이죠? 여기가 1. 이쪽이 얼마라고요? 2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써주면 얼마다? 3분의 2L. 근데 아시겠지만 나한테 필요한 거리는 이 3분의 2L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지. 이 거리가 왜? 여기서 모멘텀을 취할 거니까. 그러니까 L에다가 3분의 2L을 더하면 L은 3분의 3L, 여기는 3분의 5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크기 한번 구해봅시다. 크기는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L 곱하기 높이 얼마? W. 그러면 WL입니다. 준비 끝.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해 볼게요. 자, 모멘트 영점 얘부터 합시다. 2분의 WL 곱하기 3분의 2L. 2분의 WL 곱하기 3분의 또 누구 있어요? 분홍색 해야겠죠? 더하기 WL 곱하기 8 길이 3분의 5. 자, 얘 하나 남았죠?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반식에 마이너스 RB 곱하기 8 길이는 얼마예요? 전체 거리니까 L부터 2L 합치면 토탈 3L. 이거는 뭐다? 자, 이거 계산하면 이 약분되니까 3분의 WL, 3분의 5WL, 합치면 3분의 6WL, 그러면 2WL. 은 얘 우항으로 넘어가면 RB, 그 다음에 3L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씁시다.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자,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LL 소거하고, 나 지금 RB 구할 거죠? RB는 그럼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W, 이쪽에 L의 자승입니다. 죄송합니다. L 두 개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약분된다라고 하면 L 전체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까요? 요거 자승만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3분의 2 WL입니다. 자, 어때요? 결과 아까 똑같나요? 3분의 2 WL. 제가 수업 때 얘 뭐라고 했어요? 응? 반력. 암기합니다라고 해서 하면서 이런 수업 때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외워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계산 겁나 복잡합니다. 시험장에 손 떨어서 못해요. 왜냐면 얘가 직접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풀고 있으면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점까지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억된 어떤 결과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풀기보다는 암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공부는 같이 해야죠.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5번 한번 해볼게요. 시점 1모멘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시점 1모멘트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 단면 잘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잘하지 맙시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 자, 잘랐다 가정하고 푸는 방법을 씁시다. 자, 시점에 서서 왼쪽 볼까요? 노란색 볼까요? 분홍색 볼까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분홍색으로 합시다. 왜냐면 RB 구했으니까. RA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RA도 알긴 아는데 어쨌든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어떤 게 정모멘트예요? 요 방향이 정모멘트죠. 그렇죠? 얘는 부모멘트고. 시작합시다. 자, 그럼 여기다 쓸까요? 그냥 MC는 얘부터 할까? 얘부터 할까요? 얘는 정모멘트의 부모멘트요. 부모멘트죠.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WL 곱하기 8길이 얼마여야 돼요? 3분의 2. WL 곱하기 8길이 얼마? 3분의 2. 다시 정모멘트 하나 있죠? 아까 RB가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2WL로 구했죠. 정모멘트는 얼마냐면 3분의 2WL에다가 8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L 써줘야겠는데요. 여기다가 2L.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2WL의 자승 더하기 얘는 3분의 4WL의 자승. 합치면 3분의 6WL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계산이 하나 빼기죠?
오늘 제가 자꾸 실수가 많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모멘트니까 빼기를 써줘야겠죠. 여기.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정 모멘트가 맞는데 요 등변 분포하면 부 모멘트죠. 이렇게 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W의 자승에서 플러스 3분의 4W 3분의 4W의 자승을 차액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2WL의 자승입니다. 카메라 한 샷에 잡히나요? 같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힘 모멘트 물어보는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만 바뀌고. 근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구한다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거죠. 개념. 정정보 반력 기초강좌. 정정보 반력 단면적 산정의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 선택할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끝판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반력 단면적 산정이지만 여러분이 반력 단면적 산정을 처음 구하는 분이 이걸 듣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분들은 당연히 복습으로 듣는 거고 전공자분들은 기초 약한 분들은 예전에 배웠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몇 문제 1시간 좀 넘는 시간에 걸쳐서 2회차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제가 끝판왕 문제를 지금부터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응용력을 필요로 합니다. 2013년도 국가직 9급 20번 문제예요. 2013년도 국가직 9급 20번 문제. 이 문제는요. 이런 비슷한 문제 유형에서 가장 탑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질문은 뭐냐면요. AB 부재의 단면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여기 CD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계르브 보죠. 어느 점을 떼서 올려야 돼요? 제가 AB는 아니라고 몇 차례 오늘 말씀을 드렸죠? BCD를 떼서 올리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 자유물질도 그리되 올라간 B점은 힌지, 내려간 B점은 자유단. 여기까지는 됐죠. 질문은 뭐였냐면요. AB의 부재력이 없대요. AB의 부재력은 뭐냐면 충력, 전단력, 힘 모멘트 이런 걸 부재력이라고 불러요. 단면력을. 근데 어떻게 하면 얘가 단면력이 없을까요? 얘 원래 자유물질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 단면력이 없을까요? 얘가 없으면 되겠죠? 제 말 맞아요? 얘가 없으면 AB의 단면력이 있을 수가 없죠. B점에 전달받는 힘이 아주 작게라도 존재하면 여기 뭐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건 딱 하나야. 이거 하나. AB 부재력이 없다. 그러면 B점에 전달받는 하중이 없어야 돼요. 자, 이걸 안다는 전제에서 나는 지금 이 기초 강좌는 문제 푸는 데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B점에 전달받는 하중 없다. 이거 지울게요. B점에 전달받는 하중 없다. 그 얘기는 B점 자체의 수직 발력이 없다.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수직 발력이 얼마다? RB가 얼마다? 0이다. 자, A 구하라고 했으면 A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어디서 모멘트 0 잡으면 좋겠어요? 모멘트 0 잡아야 될 거 여러분 생각에 어딘 것 같아요? B점? 아니면 어디? 바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좀 잡아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서 모멘트 0 잡아야 될 것 같아요? B점? A.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처음부터 B점은 0이었고요. 여기 잡아서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수직 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RC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모멘트 평형식 방정식을 잡는 게 제일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잡는다고 하면 얘 구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귀찮잖아. 어디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 여기다 딱 잡으면 돼요.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기다 씁시다. 시그마 모멘트 C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쓸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모멘트 일으키는 거 하나씩 해봅시다. 우선 RB는 모멘트 일으키지 않죠. 얘 자체가 없으니까 0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누구 있어요? 이 집중하중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여기 8 길이인데 몇 미터예요? 2m. 반시계죠? 시계 방향에 플러스니까 반시계니까 자, 스타트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2 딱 쓰고. 됐나요? 이름하여 등분파중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등분파중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원래는 얘 전체를 한 번에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게 미지수니까 한 번에 보면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나눠서 볼게요. 왼쪽 거 등분파중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어떻게? 작용 위치는 얘 정, 중앙. 크기는 뭐라고 했죠? 얘 면적. 면적은 얼마입니까? 높이가 1, 밑변은 3. 3 곱하기 높이가 1이니까 1은 얼마? 3. 거리는 얼마죠?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2m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합쳐서 3m인데 그의 절반이니까
좀 지저분하지만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멘트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3 됐죠. 어떤 분은 왼쪽 것만 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막 몇 가지가 섞여서 그래. 왼쪽 것만 구하는 건 단면역 구할 때 제가 항상 반력은 구조물 전체가 평형상태, R자임 0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 다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자,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이쪽 등분파 정도 계산해야겠죠. 작용 위치는 마찬가지로 정중앙이니까 여기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A. 크기는 제가 면적이라고 했죠.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밑변 A, 높이 1이니까 그냥 A가 되겠죠. 계산합니다. 더하기 A 곱하기 2분의 A. 끝났어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직 우리 바지끄댕이 잡고 있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얼마입니까?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 얼마? 2는 0 이렇게. 자,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말하면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죠? 9. 그죠? 2분의 9. 얘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A의 자승.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는 뭐다? 0이다.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양변에 전부 다 2 곱할까요? 2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2 주어지니까 플러스 A의 자승. 마이너스 4는 뭐다? 0이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자승은 자리가 좁으니까 카메라는 잡히나요? 여기 위에다 끌어다가 그냥 쓸게요. A의 자승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하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25 넘어가면 플러스 25. 그럼 A는 얼마예요? 5m입니다. 그렇죠? 실제 시험장 가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풀 가능성이 커요. 왠지 알아요? 손 떨려서. 그러면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부는 해야죠. 너 할 때 그 뭐라 하나? 스포츠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뛰어야 될 어떤 그 경기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기초 강좌다라고 해서 비교적 이제 쉬운 문제, 물론 이제 어렵다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채워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정정보 카메라 맞나요? 반력 단면 산정 총 2번에 걸쳐서 진행을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